매일같이 주차 전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문을 잠그고 그대로 떠납니다. 그 뒤로 돌아오지 않았고 비켜주세요. 여기 주차장이지 사람 서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전직 보디빌더가 주차 시비 끝에 30대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임산부인데. 아니 임산부한테 여기 일부 차량 주차 금지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에 용모가 있어서 온 분들은 차를 어디다 세워야 될까요? 마치 보니까 비어 있었어요, 자리가. 아 용모가 있어도 안 돼요? 이 집에 왔으면은 저게 돼도 되지 않아? 어머님께서 정수기 이렇게 점검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그래서 정수기 점검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죠. 그래서 필터 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진짜 한 10분 지금 이제 점검 중에 있었어요. 그럼 어디다 대요? 탁탁 대도 되잖아. 예, 그거는 당연히 되게 해줘야죠. 예. 5분 10분 하냐고.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저렇게 차를 세워두면은 내 전화번호 꽂아놓잖아요. 네. 전화가 옵니다. 전화 들어보시죠. 통화네요. 또 뭐라고 욕했나 보다. 아 욕하나. 욕했나 보다 또. 자. 아유, 침착하게 해야 되는데. 네, 여기 차 좀 빼주세요, 빨리. 아, 예. 빨리요, 빨리. 어? 빨리요, 빨리. 그런데 한 5분도 안 돼서 내려왔더니 그럼 빼주면 되지. 설마. 딱 가로막았어요. 딱 가로막아놨어. 내가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야. 아 그러고 가버린 거야? 예, 빨리 가는데 안 내려왔다고 차를 딱 가로막고 어디 갔어요. 그러고서 전화하는 거예요. 네. 예, 너무 죄송한데 차 좀 빼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그렇죠. 빨리 오시다고. 제가 그렇죠. 빨리 오시다고. 어떡해. 여기 점검 왔다가 점검이건 모르고 어디 점검이건 그거는 저랑 관계없고요. 와. 알아서 하세요. 걸어가시든가 알아서 하십시오. 어머. 알아서 하십시오. 우와. 어유 그리고서 이렇게 많은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도 않고 왜 저래? 문자도 보내고 예. 열받아. 너무 죄송해요. 속상해. 죄송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죄송한 게 아니라요. 그거는 인식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여기 차 안 댈게요. 그렇게 해주세요. 와. 한 번만 빼주세요. 네. 아유 진짜 인성. 아유. 어우 열받아. 전화 통화 후 딱 와서 한 시간. 어머 이제 내려왔다. 아이고 얘라이 씨. 아유. 열받아. 아 이거 진짜 너무 열받는다. 와 1시간 동안 어떻게 다른 데도 가보셔야 돼? 와 어머님 목소리 들었죠. 너무 차분하게 해주시는데 되게 모욕감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대놓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 같은 건물 안에 볼일 아니 이게 차 대는 게 잘못했다고 손 치더라도 그러니까요. 예. 저렇게까지 대응하신 건 그러니까요. 너무 그리고 오버가. 전화번호를 놔두고 갔잖아요. 네. 그런데 전화번호 놔두고 갔는데 전화에다 대고 뭐라 그러나 여기 차 좀 빼주세요, 빨리. 빨리요, 빨리. 야. 그리고 알아서 하세요. 걸어가시든가. 그러고서 그거는 인식의 문제예요. 어머. 너무해. 그러면 지금 1시간을 막았는데 저 차주 신고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 집에 점검을 못 갔으니까 영업방해? 그런 것도 안 돼요. 업무방해는 이제 위력을 행사한다든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업무방해 쪽보다는 내 차가 가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교통방해? 교통방해. 일반 교통방해. 그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냥 서 있었잖아요. 그러게. 하여튼 가로막아놨잖아요. 아 갈 수가 없게 그러니까 막아놨으니까. 도로를 파괴하든 이딴만한 바위돌을 갖다 놓든 내 자동차를 딱 세워놓든
교통을 방해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처벌받아요? 처벌이 어떻게 돼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럴 수 있구나. 아니 들었다 나갔다 하는 데를 가로막아놨잖아요. 잘못했지. 그래서 지금 이 전화번호가 서로 알고 계시죠? 네, 전화가 오고 갔으니까 빨리라고 하신 분 지금이라도 사과하세요. 세상이 험난하고 이 주차 전쟁이 전쟁 아닙니까? 총상을 안 입으려면 대응하지 마시고 조금 억울하더라도 에이 오늘은 내 일진이 이런가 보다 하고 그냥 참으신 게 나아요. 예. 양보하고. 불박차가 이제 저 교차로 건너간 다음에 사고 나는데 어떤 사고일까요? 와 오토바이 불안하다. 직접 개관이 본부가 있는 부산에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 평원 의원실에서 지난번에 발의해서 통과한 인물 등급분류 간소화법이 있는데 나오냐 오늘? 보상 주차장인데요. 여기 뒤에 여기 나 여기야 100%. 나올 것 같아. 인물 등급분류 간소화법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나오냐 보상 주차장인데요. 여기 뒤에 여기 나 여기야 100%. 나올 것 같아. 왜 튀어나오는 거야? 100% 저기야. 나 이런 길을 못 가겠어요, 요새. 나온다. 저기 어디? 뛰잖아. 하려고 얘기 뒤에 또 다른 애가 또 하나 뛰죠. 우리 뛰고 나고. 형아가 쫓아오고. 지들끼리 장난친 거야. 앞에 뛰고 형아가 쫓아오는 거야. 애들은 그렇게 안 보고 뛰어요. 어떻게 바로 일어나? 걔도 다행히 세게는 안 부딪혔는데. 놀라서. 이거 불박차 잘못 있나요 없나요? 아 없어요. 아니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차에 뛰어든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멈춘 거 보면 30km 또 맞아요. 차행하고 있어. 예. 이런 사고 막으려면 주차 구역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주차장이 그럴 앞에 때마다 가니까. 하나 섰다 가야 되나요? 그렇게 하나하나 섰다 가려면 하루 전에 출발해야 돼요. 이건 이제 애들을 진짜 부모님들이 교육을 단단히 시키셔야 돼요. 맞아요. 차에 뜨지 않게. 이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보험사에서 네? 또 7대3 불박차 잘못 몇 %라고 얘기했을까요? 70%라고요. %60% 이상이래요.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 60% 이상이래요.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 60대 40을 시작합니다. 불박차 잘못 최소한 60%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 경찰에 가면 뭐라 그럴까요? 무조건 이건 경찰에 접수는 안 됐어요. 안전 운전 의무. 의무 위반.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무조건 되고 차의 잘못이다. 자, 이번 사고 여러분들이라면 피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고 불박차 갑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무슨 일이? 오른쪽에 문이 열려서 문이 열릴 때 저럴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을 열었다가 사람인데 닫겠지. 닫겠지. 와. 그런데 아니 그냥 애를 왜 저렇게. 이거 말이 되나? 애 혼자 있었대요. 아 혼자 있었어? 초등학생 저학년 정도로 보이죠? 근데 애만 남겨놓고 요 옆에 커피점 있대 건너편에. 아니 이게 뭐? 커피점에 엄마인지 아빠인지 커피 사러 가셨어요. 아 이거 그냥 달려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타이밍 내려서. 불박차 잘못 있을까요? 없어. 있다고 할 것 같아. 또 문이 열렸을 때 조금 인지를 했었어야죠. 뭐 이런. 말도 안 돼. 근데 저럴 때 문이 열린다 하더라도 다치는 거로 도로 알겠어요. 다시 닫나 보다 생각하지. 그리고 설령 문이 열리는 것을 봤다 하더라도 저기서 문을 열고 여기에서 그냥 내려서는 정도 생각하지. 확 뛰어오잖아. 와 이거 말도 안 돼. 그냥 내렸으면 괜찮은데 그렇죠? 뛰어왔어요. 아니 문을 열더라도 그 2차로 차가 안 오니까 그 사람 내리나 보다 생각하지. 뛰어서 다니는 어떻게 교육? 애 다쳤나요? 교육이야. 예. 아주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다행긴 한데 그래도 브레이크를 딱 잡아주셔서 앞으로는 애가 좀 부딪힌 제대로 거지. 교육을 잘 하셔야겠네. 그래서 차에다 놔두고 가는 게 애들 차에 혼자 놔두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 기다린다고 왜 안 오지? 그럼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네. 아침에 일찍 운동을 할 때도 있어요. 산책 나갈 때도 있고요. 네. 그럴 때 새벽에 새벽을 여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청소하시는 환경비양. 환경비양. 신문, 그다음에 우유, 그보다 더 먼저가 환경미화원분들이십니다. 한 5시 정도.
그보다 더 일찍 들어오신 것 같은데 4시. 차들이 없을 때 네, 그분들은 그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 정말 힘들 거예요. 큰일 나죠. 무슨 일인데 또. 근데 그분들 자동차에 이렇게 실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은 어디에 타시던가요? 뒤에 타시죠. 네. 그런데요. 근데 그러다가 차가 덜컹하면은 떨어지면 어쩌나 위험하죠. 그럴 수도 물론 있겠네. 잘 잡고 계시고 차가 천천히 가죠. 안타까운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래. 환경미 여러분이시죠? 앉아 있는 거. 이분께서 어떤 상황이 되는지. 떨어져서 혹시 아우 설마. 말도 안 돼. 제발. 뒤에서 방금 것만. 꼭 잡으셔야 돼. 꼭 잡으셔야 돼. 차가 왜 이렇게 많지? 잘 잡고 계셔야 돼요. 설마. 야 저게 뭐냐? 잘 잡고 계셔야 돼요. 야 저게 뭐냐? 야 저게 뭐냐? 근데 저 차 이상하다 지금. 차 이상하다 지금. 뒤로 나가네. 도망간다. 어떡해. 왜 저래? 뒤로 나가네. 도망간다. 도망가는 것이가? 도망간다. 도망가는 것이가? 떨어진 것 같은데. 일단 119 연락하세요. 저 뒤로 갔던 차가 도망가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리고 한 50m 가서 가드레일 들이받고 멈췄어요. 또 음주다 이거. 음주 0.202%. 0.202%. 엄청 마셨네. 0.202%. 인사무소. 소주 두 병보다 완전 더 많이. 많은 양이에요. 0.08%부터 취소해요. 이거 취소네. 취소 수치의 거의 3배에 가깝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환경미화원을 치고 달아난 은행 부지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던 노동자가 음주 상태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만취한 채 환경미화원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길가에서 청소를 하던 미화원을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환경미화원 2명을 치어 부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와, 많구나. 매년 있었어요, 매년. 얼마 안 됐네 이거. 얼마 안 됐어. 진짜 매년 말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진짜. 정말 매년 일어난대요. 아이고. 나이가 많으셨네. 이렇게 차를 잡고 이렇게 서 있는데 뒤에서 와서 그냥 받았다거나 그래도 모르고 누워있어서 관계를 저 도망가고 여기 왔다가 저기 저 받은 것만 알지. 어떡해. 혈압이 확 올라오네. 병원에서 이제 한 12시 넘어서 1시 정도 됐을 거예요. 경찰관님께서 아버지가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정강이 돼가지고 발목까지 피도 많이 흘리고 뼈가 접어서 다 으스러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절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한동안 한 3일 동안 못 깨어나고 계셨었는데 의식이 없으셨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암담하더라고요, 사실이지. 예. 그건 물어볼 것도 없지. 속상하지. 누가 뭐 속상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리가 부러졌는데. 마음이 홀렁홀렁한 게 그냥 집으로 가고 자꾸 그러고 막 집으로 가려한다고 막 그러고 그런 게 가르쳐다가 있나갖고. 환상통이 너무 아프대. 진짜 너무 괴롭대. 가해자가 음주운전인데 0.202
그런 상태여서 만취 상태여서 사고를 내고 더군다나 그런 사람이 도주를 하다가 전 약간 뺑소니 아니야? 워낙 만취 상태여서 몸을 못 가누니까 가드레일을 받고 그 자리에 서서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현재는 불구속 수사 중인 상태로 있다고. 불구속 수사 중인 상태로 저기 왜 있다고. 앉아 계시는 거야? 그렇게만 지금 전해 들었어요. 직장도 있고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화가 나고 이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도 또 가해자도 지금 애 하나 데리고 산다고 직장인인데 얘기 들었는데 가정을 갖고 자식을 갖고 가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자체가 이럴 수 있나. 음주 수치가 저렇게 높고 또 그리고 다리를 절단되는 그리고 사고 자체가 뺑소니까지 했고 보통은 구속 수사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불구속이라는데요. 아마 어린애를 키우고 있지 않을까. 아까 싱글 데디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일단 불구속은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면 높은 실형이 선고될 겁니다. 아유, 맞습니다. 문제는 저분이 이제 앞으로 모든 걸 다 잃으셨잖아요. 환경미화원이 다리 한쪽을 잃었으니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수술비도 상당히 많이 나왔을 거고요. 또 앞으로도 또 재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분이 앞으로 일을 못하게 된 모든 손해배상 그걸 따지면 그 액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음주운전은요 보험이 안 돼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내 돈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받으면 또 별도의 형사합의금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저분은 어린 아들과 오랫동안 헤어져서 지내야 수도 있어요. 에휴, 진짜. 그리고 몸이 불편한 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저 아빠, 저 아버님. 그 한순간의 잘못 때문에 두 가정이 완전히 쑥대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고의 원인은 뭔가요? 음주. 그죠? 어떤 분들은 앞에 조수석에 타야지 왜 발판에 서 있었느냐. 발판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다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누가요? 많이 있어요. 많아요, 그게? 예. 그 뒤에 매달려가는 게 불법인가요? 위험하잖아요. 거기 붙이면은. 그래서 원래 저걸 발판에 서 있었으면 안 돼요. 불법이구나. 그러나 근데 작업량 만만치는 않은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와 진짜 많이 쳤나 봐. 움직일 때는 조수석 내려서 또 하고 앞에 타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것은 발판에 서서 가는 것은 빨리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요. 작업량을 좀 줄이고 새벽에 빨리 작업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발판에 서 계시던 게 아니라 저 쓰레기를 이렇게 담다가 뒤에서 그러다가도 뒤에서 달려오는 차에 사망 사고도 있고 진짜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건 소송도 여러 건 해봤어요. 그래서 발판에 서 계셨던 게 그게 사고 원인은 아니에요. 음주운전 때문이죠. 그래 이 사고. 아유, 맞습니다. 그리고 작업 환경이 개선돼야 된다. 그래서 뒤에 발판에 매달린 거 위험하다. 환경미화원이 차에 치여서 숨지는 사람. 깨끗한 거리 뒤에 가려져 있는 위태로운 모습들을 민들 불편하니까 새벽에 근무하라고 합니다. 두 뼘 남짓의 발판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탄을 사용 안 걸어가 다닌다면은 맞은 시간 곱하기 2입니다. 이거는 뭐 중노동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노동. 어두운 시간에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고 있어 차량들 뒤에서 급브레이크를 잡으면 승무원이 추락합니다.